저는 직장인 KPJ 프로 그리고 2030 골프 그룹 레슨 플랫폼 위샷을 운영하고 있는 조강희 프로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비거리의 가장 큰 요소는 스윙 아크의 크기와 헤드 스피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나는 스피드를 충분히 잘 치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크를 조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윙 아크 크다 그러면 이제 스피드를 내는 연습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정타를 맞아야 돼요. 예. 정타가 맞기 전까지는 사실 이 아크가 크든 스피드가 나든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타를 맞추는 연습을 가장 먼저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타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버로 150m 안쪽을 정확하게 치기, 뭐 이런 연습들을 통해서 정타의 비율을 점점 늘려가셔야 돼요. 그 정타를 스피드를 내면서도 칠 수 있어야 이제 거리가 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150m 안쪽으로 치세요 라고 했을 때 정타를 못 맞추시는 분들이 진짜로 많습니다. 그래서 150m 안쪽으로 10개 치고 10개 정타 낸다 이렇게 생각하고 연습 한번 해보세요. 이건 150m 넘게 나갔죠? 이거보다 힘을 조금 더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나는 스피드를 더 빠르게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헤드 스피드를 낼 때 일단은 잘 치는 분들은 손을 안 써요. 손을 안 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스피드의 관점이에요. 스피드의 관점인데, 힘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결국에는 스피드가 많이 날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의 동작 때문에 그래요. 이곳에서의 동작 때문에. 왜 우리가 힘을 빼라, 던져라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여기에서 펴지는, 여기서 롤링되는 이 모양을 위해서 사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은 힘을 못 빼요. 힘을 못 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요 모양이 나오죠. 치키닝.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 백스윙을 올렸다가 다운스윙 내려올 때는 이제 당기는 힘을 쓰게 돼요. 전완근이라든지 이두라든지 여기를 힘껏 당기는 거죠. 당겨서 그대로 가면 이제 이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힘을 줬다가 빼야 돼요. 그래야 헤드 스피드가 훨씬 나죠. 왜냐면 원운동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헤드는 이쪽으로 가요. 그러면 우리가 되게 많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팔을 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굽히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무슨 차이냐, 말장난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사실 엄청나게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기본값이 달라요. 첫 번째, 팔을 편다는 우리가 굽는 게 기본이라서 여기서 피는 힘을 이용해서 피는 거고요. 두 번째, 굽히지 않는다는 디폴트 값이 펴져 있는데 우리가 굽히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힘의 방향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이 굽히는 걸 안 하는 게 중요하다, 이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피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힘이 더 들어가요. 스피드가 더 느려지고, 힘이 이쪽으로 가는데 우리가 당겨요. 그럼 스피드가 느려지겠죠. 그러니까 힘을 줬을 때 스피드가 안 나오는 거예요. 팍 뿌려줬을 때 헤드가 저항 없이 일로 던져지겠죠. 그렇게 됐을 때 스피드가 제일 빠르기 때문에 거리가 제일 많이 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제 요 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으로는 이제 몸을 이용한 스윙이 결국에는 굉장히 스피드를 내는데 용이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백스윙을 굉장히 제한하는 스타일의 레슨을 많이 합니다. 사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백스윙이 커지면 팔로 해요. 팔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팔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지죠. 팔로 하는데 몸을 쓸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렇게 백스윙 올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제 몸은 사실 지금 하나도 안 꼬여 있어요. 왜냐면 꼬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팔만 굽어도 스윙이 다 가니까. 근데 만약에 스윙을 여기까지만 해요. 여기서 반동을 받아주려면 몸이 꼬여서 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스윙을 제한하는 연습을 통해서 몸을 쓰는 거를 본능적으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레슨할 때 사람들한테 백스윙 줄이세요 라고 하고, 사람들이 그냥 줄이라고 하면 못 줄이거든요. 그럼 제가 뒤에서 채를 계속, 가이드 스틱을 계속 들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 중앙 정도에서 틱 걸리게끔 계속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스윙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저 백스윙 안 한 것 같은데? 하고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면 내가 백스윙 왜 이렇게 많이 했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 일단 최대한 줄여요.
줄여서 그러면 이 상태에서 못 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몸을 쓰세요. 왜냐면 여기서 팔로는 해봐야 스피드가 안 날 것 같으니까 몸을 계속 쓰게 되는 거를 본능적으로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팔을 하나도 안 쓰고 몸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몸의 근육들이 훨씬 더 크잖아요, 이 손목보다. 저는 손목하고 코어 근육을 제일 많이 비교를 하는데, 손목으로 하는 스윙은 이게 굽어요. 굽었다가 펴진 타이밍이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손목, 팔꿈치 이런 관절들은 사실은 다 변수예요. 변수. 이게 굽는 순간 이거를 편 타이밍도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맞는 확률이 곱절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팔꿈치랑 손목을 가급적이 많이 안 쓴다, 그냥 그대로 내려온다 라고 하면 그 안 맞을 확률이 없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몸을 꼬았을 때는 우리가 코어 근육을 0.05초만 조금 더 늦게 푸실게요, 이런 식의 레슨은 안 하죠. 왜냐면 그건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꼬아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심지어 그 코어 근육이 손목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파워풀하지만 훨씬 일관된 샷을 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맥길로이나 타이거 우즈 스윙을 굉장히 많이 봐요. 제가 그 스윙하고 다르지만 그래도 그렇게 되고 싶잖아요. 되고 싶어서 저도 많이 보는데, 백스윙을 천천히 이제 슬로우 모션으로 하는 그들의 백스윙을 보면 몸이 최대한으로 꼬여진 게 느껴져요. 그래서 팔은 진짜로 제한되어 있는, 절제된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스윙의 이상적인 모습이 사실 그들의 스윙이기 때문에 저는 그들의 스윙을 최대한 많이 참고하고 그들처럼 칠 수 있을까를 최대한 많이 고민을 하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거리도 충분히 낼 수 있는 연습을 조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 되게 이제 어려운 질문인데, 돌려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안 돌려도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돌려야 된다, 뭐 아니면 안 돌려도 된다, 이건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그 모양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연습을 하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치고 멈추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자세에서 이제 멈추는 거를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어느 자세냐면 여기서 백스윙 왔다가 치고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이 모양이 프로들의 모양이랑 같은지를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넘어가거나. 그러면 더 천천히 치세요. 더 천천히 하면, 이거 사실 왜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다 하죠 뭐. 이 정도로 쳐보세요. 이 정도로 치면서 조금씩 스피드를 늘려가세요. 이 모양이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연습하시고, 또 조금 스피드를 올리고, 스피드를 올려서 한번 해보고, 그 모양이 안 나오면 다시 스피드를 내리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서 이 몸에서 이 모양을 습관화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좋은 습관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저도 여기서 멈추는 거 거의 옛날에 한 1, 2년은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백스윙을 줄이는 것도 제 인스타그램에 스윙을 올려놨는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스윙을 쫙쫙쫙쫙 비교를 해놨거든요. 그때는 스윙이 엄청 넘어갔어요. 그거를 줄이는데 한 1년 반,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1년 반, 2년 동안 저는 사실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서 연습을 했거든요. 계속 절제를 시키고 그 다음에 몸을 써보자, 이런 식으로 제 나름의 가설과 방향성을 가지고 연습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가설과 방향성을 정하고, 이제 혼자 정하기 좀 어렵다 싶으면 프로님들한테 원포인트 레슨을 받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충분히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연습하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롤링도 사실 돌리세요 마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양이 정확하게 나오는지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모양이 나오도록 연습을 한번 해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등지고 치라라는 거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해요. 저는 아까 선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선의 개념에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들은 다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내려와요. 이걸 이제 샬로우 스윙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라가는 길은 다 달라요. 매튜 오프는 이렇게 올리고, 뭐 이제 누구는 이렇게 올리고 누구는 이렇게 올리고 하는데 내려오는 길은 다 똑같아요. 다 안쪽으로 이렇게 내려온다. 이게 이제 샬로우 스윙의 이제 이야기인데, 등지고 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 요거를 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아마추어 분들이 제일 많이 이제 실수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아웃인 스윙을 저희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채가 바깥에서 안쪽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왜 안쪽으로 내려오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백스윙 올렸다가 여기서 어깨부터 돌기 때문이에요. 자, 어깨가 돌았어요. 지금 여기서 다운스윙 내려오면 바깥으로 내려오죠. 이거를 이제 하기 때문에 사실 바깥에서 내려오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이걸 등지고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선을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선을, 자, 등지고, 제가 여기서 지금 등지고 있죠? 이 상태로 내리면 이렇게 내려오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서 어깨가 돌면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방지하기 위해서 등지고 치라라는 말을 하는 거지, 등지고 치라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본인이 이미 샬로우가 되게 잘 되고 있는 골퍼예요. 근데 여기서 등까지 져요. 그러면 스윙이 더 이상해지고 샷이 더 안 맞을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내가 야, 이게 가파른데 이걸 나 어떻게 고칠지를 모르겠어. 야, 등지고 치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샬로우를 하는 거라면 나는 이걸 연습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다 보면 나한테 맞는 연습법을 찾아서 연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등지고 그대로 내려오면 야, 이 선을 그릴 수 있게 되는구나,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연습을 하시는 거를 저는 조금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선을 따라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 선을 만들기 위한 내 몸의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선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고, 프로님들이 설명해 주시는 여러 가지 레슨들이 사실은 다 맞는 말이거든요. 다 맞는 말인데 나한테 맞는 말을 찾아야 돼요. 내 스윙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스윙이 나한테, 이 연습법이 나한테 어떤 이유로 필요한지를 파악하셔야 정확하게 연습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샬로우 같은 경우에는 등지고 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것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사실은 아마추어 분들이 어깨부터 돌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타이밍인데요. 저는 결국에는 이 헤드가 지나가는 타이밍, 내 손, 그다음 내 몸, 이 세 가지가 타이밍이 맞아 떨어져야 공을 정확하게 멀리 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아마추어 분들은 아무래도 이 채를 다루는 게 어색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우리는 우리 몸이 내 몸이니까 이렇게 돌리세요 하면 바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거의 내 뇌에서 바로 내 몸으로 이제 명령이 되고 바로 전달이 되죠. 근데 채 끝을 돌리세요 라고 하면 내 뇌가 몸한테 명령을 해서 팔이 가고 팔 끝에 있는 채 끝에 있는 헤드까지 가는데 사실은 조금의 렉이 걸려요. 진짜 요만큼의 차이긴 한데 여기까지 힘이 전달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거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몸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빠르다 그랬죠. 제일 쉬우니까. 그래서 왜 혹자는 헤드를 먼저 보내줘라, 등을 쥐고 쳐라,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같은 얘기인 거예요. 요 타이밍을 맞추기 위한 이야기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스스로의 스윙이 어떤지 파악하시면 이제 정확하게 어떤 연습을 해야 될지를 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깨부터 돌아가면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그러면 아마 슬라이스가 나겠죠? 네,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올 겁니다. 왜냐면 이 축이 이렇게 돌아왔으니까 사실 이렇게 안 올 수가 없어요. 네, 여기서 안쪽으로 치는 거는 그렇게 치는 분 저는 한 번도 못 봐가지고, 예, 아무튼 그런 점이 있고요. 그래서 원래 그냥 그대로 친다라고 하면 최대한 갔다 그냥 그대로 돌아온다 라는 느낌으로 치는 편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치면 그렇게 밀리는 샷은 많이 안 나오죠. 약간 페이드인데, 네, 저는 원래 들어오긴 한데 약간 밀렸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이제 나한테 맞는 연습법,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등지고 치라 라는 거는 이제 내가 만약에 샬로잉이 잘 안 되고 영상을 찍어봤는데 내 백스윙이 너무 가파르다, 그러면 이제 등지고 치는 거 연습을 할 만하죠. 근데 내가 이미 이게 안쪽으로 되게 잘 들어와요. 그러면 사실 등지고 치는 거를 연습할 필요는 딱히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등을 너무 오래 지려고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을 때 얘가 돌아간 타이밍, 팔이 돌아가는 타이밍, 채가 돌아가는 타이밍, 이 세 개가 맞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결국엔 등을 지는 게 아까 타이밍적으로는 헤드를 좀 더 빠르게 보내려고 하는 거죠. 몸을, 등을 지고 얘는 안 가고 얘부터 보내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얘가 너무 빨라질 수 있겠죠. 그 얘기는 이제 왼쪽으로 말리는 샷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이미 안쪽으로 잘 돌아가고 타이밍이 맞던 사람이 등지고 치려고 하면 이제 이런 샷들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말리는 샷이 나오죠. 네. 이런 샷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손목이 먼저 돌아가기, 채가 먼저 돌아가기 때문에, 네, 결국엔 타이밍의 이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타이밍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프로님들도 나중에는 항상 일관된 샷을 하는 게 결국엔 제일 중요하거든요. 되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골프는 잘 치는 게 중요한 운동이 아니라 못 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프로님들도 완전 이상한 샷을 없애는 데 사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들이지 베스트 샷 한 샷을 딱 치는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드라이버는 페어웨이가 뭐 한 50m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면 어쨌든 100점이에요. 페어웨이 안에만 들어가면. 좌우로 가서 러프로 들어가도 사실 살기만 하면 팔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100점짜리 가운데를 쫙 가는 드라이버를 치려고 할 필요 없고 그냥 좌우로 넓게 보고 살리기만 하자 라는 마음으로 치셔도 훨씬 편안하게 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일수록 사실 드라이버에 대한 압박감이 너무 크시다 보니까 요것만 잡으면 이제 힘이 많이 들어가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힘 빼고 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초보자분들 모시고 이제 필드 레슨 나가면 가장 많이 드리는 말이 이제 절반의 힘으로 치세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절반의 힘으로 치세요라고 했을 때 드라이버 200m 치시던 분이 100m를 치시는 분은 없어요. 절반으로 치세요 하면 한 90% 정도를 치십니다. 사실 그 정도가 되게 적절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조금 하시다 보면 훨씬 좋고, 힘을 빼는 걸 할 수 있어야 골프를 완급 조절을 하면서 칠 수 있어요. 예, 이 완급 조절이라는 걸 할 수 있을 때 저는 조금 더 골프가 훨씬 재밌어진다 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완급 조절을 하려면 일단 힘을 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언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깨부터 돌아가면 깎여 맞겠죠? 자, 그걸로 한번 해볼게요. 어깨부터 돌려본 샷인데, 오늘 이렇게 저 출발은 약간 왼쪽으로 했는데 우측으로 돌면서 떨어지는 페이드 샷이 나고요. 저는 원래 구질은 약간 들어온데 이 어깨를 잡아놓고 등지고 친다 라는 느낌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등을 많이 져서 훅을 쳐볼게요. 한번 이렇게 되면 이제 왼쪽으로 확 말리는 샷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적절한 타이밍을 찾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늘 치던 대로 네, 뭐 이런 식으로 나한테 맞는 연습법을 찾을 수 있겠죠. 이제 예를 들면 저는 등지고 치는 거를 연습을 하면 또 훅이 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연습이 어떤 부분을 위한 건지, 그리고 그게 내 스윙에 어떻게 적용될지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연습하시고 이제 하다 보면 점점 골프 실력이 늘고 골프가 훨씬 재밌어지실 거예요. 예. 맞아요. 이 질문 진짜 많이 하시는데, 내가 연습하던 게 이 연습장 오면 안 된다, 아니면 내가 연습장에서 되던 게 스크린에 가면 안 된다, 내 스크린에 가서 하면 되는데 필드에 나가면 안 된다. 이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요거는 이제 약간 심리적인 부분이 저는 좀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골프만큼 심리가 중요한 운동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만 바꿔도 막 어색해서 전 이렇게 하면 못 칠 것 같은데요? 이런 운동이 이제 요만큼 바꿨는데 본인이 느꼈을 때는 엄청난 차이인 거죠. 그런 정도로 되게 민감한 운동이다라는 거는 골프를 해보신 분들은 전부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심리적인 부분을 다스리는 게 너무 중요한데, 사실은 많이 경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결국에는 해답인 것 같습니다. 스크린도 처음 가시면 못 쳤던 분들도 계속 다니면 스크린에서 막 언더파 치잖아요. 스크린이 이제 편해졌기 때문이에요. 필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나가면 떨려요. 프로들도 아직도 떨려요. 저도 나갈 때마다 와씨 이거 못 치면 어떡하지? 지금 레슨 받고 있는 분들이 이걸 이렇게 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하면서 칩니다. 근데 그런 걱정들이 많이 치면 칠수록 무뎌지는 거죠. 그러면 내 원래 했던 스윙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원래 했던 스윙이 나오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어떤 상황이건 뭐 어떤 시간이건 어떤 환경이건 그 스윙을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제 연습이고, 그 연습을 많이 해놓으면 심리적인 부분만 조금 해결되면 옮겨졌을 때 여기선 되던 게 저기선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속 시원한 대답이 아닐 수는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50번 정도? 아니 50번 아니라 한 100번 정도 나가신 분들까지도 저는 일단은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날아가는 공 보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실제로 제 인스타그램 컨텐츠에도 제가 그걸 진짜 많이 해놨거든요. 날아가는 거 보지 마세요. 볼 필요 없어요. 이러고 제가 쳐요. 제가 칠 때도 일부러 안 보려고 더 노력해요. 치고 내 디봇까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날아가는 걸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샷의 정확도가 훨씬 좋아져요. 훨씬 좋아져서, 심지어 제가 이제 첫 라운딩을 가시는 분을
모시고 나갔는데 남자분인데 조금 그래도 센스도 있고 그랬어요. 잘 치시는 뭐 운동신경이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나가서 제가 한 건 사실 그거밖에 없어요. 날아가는 거 제가 봐드릴 테니까 공 보지 마세요. 그분 처음 나갔는데 거의 짤없이 세서 100개 초반 정도 치셨거든요. 그게 이제 가능했던 이유가 이거를 뒤에서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한 번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근데 혼자 가면 그게 안 돼요. 이게 되게 웃긴 운동인데 저도 그거가 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시합에 나가서도 공 끝까지 보자, 공 끝까지 보자 이러고 빵 치면 안 봤어. 예, 이렇게 돼요, 진짜로. 예, 진짜 웃긴 운동인데, 그래서 그 바닥을 보는 습관, 그게 습관이 되면 진짜로 필드에 나가면 훨씬 좋으실 거예요. 사실 뭐 별게 아니죠. 공 끝까지 봐라 이 얘기 누가 못하냐 하는데 실제로 끝까지 보는 분 저는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연습해 보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힘 빼고 치는 거. 필드에서 완급 조절이 돼야 돼요. 그 완급 조절이 되는 수준이 돼야 한 스테이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샷을 내가 요 샷은 그래도 한 50%, 70%, 90% 이런 식으로 난 조절해서 쳤어 이런 기억이 없으면 다 100%로 친 거거든요. 사실은 120%로 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필드에 나가서 모든 샷을 다 내가 생각했을 때 50% 정도의 힘으로 한번 쳐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이게 잘 맞든 안 맞든 내가 살살 쳐서 한번 해보시면 좀 다를 겁니다. 왜 우리가 백돌이가 제일 많잖아요. 100개 넘게, 사실 백돌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 짤없이 세가지고 또 100개 안쪽으로 치는 분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오비예요. 사실 결국에는 오비예요. 오비 10방 나면 꿈은 20탄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오비가 안 나게 치려면 살살 치면 돼요. 공 안 나가면 되잖아요. 오비가 안 나가면 100m를 가도 오비가 안 나면 파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비가 나면 파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로 모든 홀에서 한 50% 정도의 힘으로 쳐보시는 경험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치고 스코어가 얼마나 다른지도 보고 내 플레이가 어떻게 다른지도 확인해보고,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이제 내가 스윙에 조금 더 힘을 빼야 되는구나, 아니면 거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을 사실 깨달으셔야 골프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연습을 많이 하는 거는 기본이지만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팁들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연습을 진짜 열심히 하시고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피드백이 빨리 올 겁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바닥 끝까지 보고 치는 거, 그 다음에 힘 빼고 치는 거. 근데 이제 이 두 개를 동시에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무조건 하나씩 해야 돼요. 연습을 할 때도 필드를 나갈 때도 한 가지씩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이도저도 안 돼요, 절대. 그거 유념하시면 훨씬 더 필드 나가서도 잘 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레슨할 때도 많이 말씀드리고, 이제 실제로 제 인스타그램에도 혹은 유튜브에도 컨텐츠를 만든 적이 되게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푸더크를 많이 말씀드려요. 왜냐면 대부분 초보자분들부터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사실은 상체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스윙에. 레슨을 하시는 분들도 푸더크를 알려주는 것보다는 상체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우리는 상체와 하체를 동시에 연습하는 게 안 돼요. 예. 아마추어 분들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상체는 요거 잡아주시고 하체는 요거 잡아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상하체가 따로 노는 느낌을 이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하체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샷들이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하체가 사실은 상체랑 우리가 따로 놀기 때문에 상체를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하체를 연습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로 백스윙 때 이 오른 무릎입니다. 얘가 이렇게 펴져요. 이게 진짜로 많이 나오는 실수고요. 이거가 나오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처음에는 사실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쓰겠죠. 어깨 넓이 정도로 쓴다고 하면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백스윙을 무릎을 유지한 채로 가게 되면 이 오른다리가 약간 일자 가깝게 형성이 됩니다. 이때 이제 나의 체중이 오른쪽으로 한 70%, 80% 정도 밟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무릎이 펴지면 왼발이 밟혀요. 이게 얘가 펴지니까 당연히 체중이 이쪽으로 어느 정도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반 혹은 6대4 아니면 이쪽으로 더 밟는 분들도 계셔요. 이 실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 실수 중에 하나고, 그래서 저도 이 오른 무릎을 펴지 마시라 라는 말씀을 진짜로 많이 드려요. 그래서 제가 프로님들, 되게 유명한 프로님들의 스윙을 굉장히 많이 살펴보면서 오른 무릎을 지켜봤는데요, 약간 펴지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오른 무릎을 유지하면서 체중 오른쪽으로,
이게 펴지더라도 사실 핵심은 오른발로 체중이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두 번째로는 요때는 또 왼무릎을 안 펴요. 예. 요거는 제가 진짜 되게 많이 제 뭐 우스갯소리로도 재미로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피니시 때 왼무릎이 안 펴져요. 근데 이렇게 되면 딱 봐도 간지가 너무 안 나죠. 예. 여기서 무릎만 펴도 스윙이 훨씬 그럴싸해져요. 그래서 일단 이 간지 때문이라도 이 피니시 때 왼무릎 피는 거는 좀 해주시면 좋은데, 기능적으로는 왼무릎이 다 안 펴지면 체중이 뒤쪽 왼쪽으로 다 못 갑니다. 얘가 펴줘야 체중이 왼발로 전부 다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체중 이동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 두 가지가 저는 아마추어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면 풋워크에 대해서 따로 알려드리는 경우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보통은 위의 자세들에 대해서 레슨을 하는 경우가 많고, 초반에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잘 치는 분들일수록 하체 쪽을 연습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드릴로 막 이제 하체 뭐 여기에 이제 줄 잡아가지고 당기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연습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뭐만 하면 되냐면, 자, 오른쪽 백스윙 할 때는 안 피면 되고요, 치고 나서는 피면 돼요, 왼쪽은.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은데, 이거를 평소에 연습하기 좋은,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왜 아저씨들 이제 담배 피는 데 가면 다 이러고 있잖아요. 다. 그거를 하시는 건 좋아요. 하시는 건 좋은데, 그거를 할 때 나름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네, 내가 이거를 왜 하는가? 창피함을 무릅쓰고 조금 창피할 수 있는데 이걸 왜 하느냐? 아, 이게 내가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어떤 걸 연습하느냐? 저는 이제 요거를 많이 말씀드립니다. 똑같이 골프 친다고 생각하시고 어드레스 똑같이 잡아주시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무릎 이 두 가지만 생각한다고 하면, 백스윙, 샷, 요거를 연습하라고 많이 말씀드려요. 요거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선이에요. 저는 시선을 여기서 스윙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를 봐요. 이것만 좀 습관이 돼도 하체 풋워크 해결되고 헤드업 해결되고, 이 두 가지만 해결돼도 엄청난 건데, 사실은 이게 뒤에서 한번 보죠. 백스윙 하면 어깨 돌아가는 것도 돼요. 그리고 축이 유지되는 것도 돼요. 그래서 이대로 마무리. 축도 유지되고 머리도 유지되고 어깨 잘 돌고 무릎, 다리 다 해결돼요. 요것만 연습을 하셔도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초보자분들 처음에 이거 알려드리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이제 머리가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그래서 시선도 왔다 갔다 해요. 시선은 공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공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머리 안 움직이고, 하체, 오른무릎 안 피고, 치고 왼무릎 피고, 그러면서 축까지 유지되는. 그러니까 요거가 사실은 스윙에 그냥 채 없이 스윙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채 없이 스윙을 하되 되게 컴팩트한 스윙을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될 겁니다. 틈날 때 연습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요 드릴도 찍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내 스윙을, 우리가 레슨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내 스윙을 내가 못 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촬영이나 이런 게 좀 많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으니까 내 스윙을 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어요. 요즘은 많이 발달되어 있고 스마트폰만 해도 화질도 엄청 좋기 때문에 이 드릴하는 것도 찍고 스윙하는 것도 찍고 계속 비교해 보시면서 내가 어떤 연습을 더 해야 되는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캐치를 하고 연습을 하시면 당신의 골프는 더 좋아질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골프를 치실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저는 이제 본인의 스윙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본인의 스윙을 이해해야 본인이 이제 레슨을 받든 아니면 유튜브에 있는 여러 가지 영상을 보든 내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연습하는 게 가능하고, 내가 꾸준히 연습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역시 가능한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스윙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시중에 돌아다니는 굉장히 여러 가지 레슨들이 이제 사실 다 맞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을 다 하다 보니까 이제 나한테 맞는 레슨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가 사실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선 저는 본인의 스윙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이제 본인의 스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우선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단 본인의 스윙을 최대한 많이 찍어보시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인의 스윙을 많이 찍어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프로님의 스윙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굉장히 그냥 이제 프로님들이 치시는 스윙들은 되게 멋있고, 그런데 이제 내 스윙은 이제 엄청 좀 이상해 보일 겁니다. 사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연습을 한 시간이 다르기 때문인데, 다만 여기서 내가 원하는 프로님의 스윙이 어떤지, 나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찾아가시면서 연습을 해나가시면 장기적으로는 나도 그 프로님과 조금 닮은 스윙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일단 골프 스윙을 바라볼 때 저는 선의 개념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골프는 원을 그리는 이제 스포츠인데, 이 원을 100번 그렸을 때 100번 다 똑같이 그릴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골프는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1mm의 오차도 없이 그 선을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어려운 건데, 그래서 이 스윙을 저는 선으로 바라보는데, 이 뒤에서 이제 예를 들면 바라봤을 때 내 헤드가 지나가는 길을 선으로 그려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선을 프로들의 선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이 어떻게 다른지, 왜 흔히들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온다, 뭐 가파르게 내려온다, 뭐 이런 스윙들을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초보자분들한테서 그런 게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뭐 여러 가지 동작들로 사실은 수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 결과값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결과값이 나오게 하기 위한 연습이라는 거를 이해하고 연습하시는 것과, 그냥 이 동작이 좋아요 해서 이 동작을 연습하는 것과는 사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 선이 어떤 선을 그리고 싶은가, 이것부터 시작하시면 조금 더 스윙을 바라보는 본인만의 프레임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제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그 선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다 보면 또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짧게 말씀을 드리면, 프로님들의 선을 이제 보면 백스윙 올라갈 때는 다 달라요. 뭐 예를 들면 굉장히 백스윙 올라가는 게 특이한 프로님들이 있으시죠. 뭐 매튜 울프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백스윙 올리는데, 다운스윙은 전부 다 동일합니다. 예, 다운스윙이 이 안쪽으로 내려오는 것만큼은 모든 프로님이 거의 동일하게 치고 있어요. 뭐 의도적으로 컷샷이나 뭐 다른 샷을 칠 때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다운스윙을 일단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마추어 분들한테는 저는 올리는 선도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제 연습 시간이 충분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선이 내려가는 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올라가는 선, 내려가는 선, 이 두 가지만 조금 신경 써서 올바른 선을 좀 그릴 수 있다, 나에게 맞는 선을 찾아서 그 선을 좀 그리는 연습을 하신다면 훨씬 쉽게 좀 골프 레슨 혹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이제 조금 더 나아지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치는 분들은 빠르게 쳐도 그 선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근데 잘 치지 못하는 분들은, 아직 초보자신 분들은 빨리 치면 선이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우선은 좀 천천히 내가 정확한 선을 그리는 이 선을 많이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한 요 정도 힘으로 했을 때는 정확하게 치고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데, 이거를 빠르게 치면 못 그린다? 그러면 사실 아직까지 요 선을 그리는 연습이 덜 돼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왜 프로님들 중에는 또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무조건 일단 최대한 때리고 시작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기는 한데, 처음에 굉장히 스윙을 많이 강하게 때리는 걸로 시작하는 스윙은 사실은 조금 더 프로를 준비하는 프로 지망생이나 매일매일 연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의 좀 주니어들, 이런 분들은 조금 알맞을지는 몰라도, 이제 제가 직장을 다녀보니 저희같이 시간이 없는 아마추어들에게는 사실은 좀 맞지 않는 방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그게 기본적으로 많이 세게 때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버리면 이게 스윙이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잡는 연습을 되게 오래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체육에 굉장히 좀 능력이 좋거나 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잡혀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바로 세게 때려도 금방금방 나가고, 거기서 조금만 수정하면 이제 바로 뭐 한 300m 때리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비슷한 운동을 했던 야구 선수분들이 금방 골프를 배우는 건 약간 비슷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게 몸에 배어있는 약간 스포츠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 아니고서는 일단은 선을 그리는 것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선을 내가 1000번 그리면 똑같이 그릴 수 있을 때 스피드를 올려서
또 그거를 그려보면 또 똑같이 그리게 되면 이제 잘 칠 수 있게 되는 거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잘 치시는 분들은 제가 어떤 연습을 하냐면, 그러니까 힘이 들어간 분들은 저는 어떤 연습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냐면 살살 치라는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7번 아이언으로 친다 그러면 100m 안쪽으로 치세요. 풀스윙을 하시되 이런 주문을 드려요. 그러면 못 치세요. 예를 들면 100m 안쪽으로 정확하게 정타만 내고 스피드를 줄이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딱 100m 안쪽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스윙을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무조건 때리는 것만 연습하다 보니까 100m 안쪽으로 치세요라고 했을 때 바로 못 치시는 분들이 진짜로 한 80%는 돼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딱 줄여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잘 치시는 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정도 스피드로 정타를 못 내면, 스피드를 내면 정타를 맞추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이 이제 뭐 연습량이 엄청나게 많기는 힘드니까 요 연습법이 훨씬 좋다고 보거든요. 요걸로 정타를 맞출 때까지 계속 연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치면 부상도 방지가 되죠. 그 다음에 스윙 선도 훨씬 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릴 수가 있어요.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스윙을 제가 이제 픽스해드리고 쳐보세요 하면 원래대로 쳐요. 그리고 이제 영상을 저는 그냥 보여드리거든요. 그러면 저 엄청 바꿨는데 하나도 안 바뀌었죠? 왜? 이렇게 물어봐요. 사실 그 이유가 뭐냐면 힘이 들어가서 그래요. 아무래도 힘이 들어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만큼 컨트롤해서 치는 게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을 빼는 연습을 저는 이런 방식으로 100m 안쪽으로 치기, 드라이버로 치면 150m 안쪽으로 치기,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힘을 빼고 정타를 맞추는 연습을 하는 거죠. 100m 안쪽을 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사실 정타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타를 맞추는 연습을 최대한 많이 하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는 편입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재밌고 유익한 지식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